청취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고전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바로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그중에서도 제57장 치국장이죠. 이정치국, 이기용병, 이무사 취천하. 이정치국, 이기용병, 이무사 취천하. 네, 들어보니까 뜻은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한 계책으로 군대를 운영하며 일삼음 없음으로써 천하를 얻는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올바름, 규범 같은 걸 테고 기는 좀 특별한 전략, 그리고 무사는 억지로 뭘 하지 않는 상태, 뭐 이런 거겠죠. 정확히 보셨어요. 정은 일반 원칙, 기는 예상 밖의 수나 변화, 그리고 무사는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스러움에 맡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네. 이 구절에 대한 주석들이 또 흥미로운 시각을 더하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주석입니다. 이도치국, 즉국평. 이도치국, 즉국평. 해석하면 도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해진다. 근데 원문에선 아까 정이라고 했는데 주석에선 도를 말하네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석을 보면 그 의도가 조금 더 드러나는데요. 이 정치국, 즉 기병기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정치국, 즉 기병기야. 뜻은 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기이한 계책, 기병이 일어나게 된다. 아니, 이상한데요. 바르게 다스리는데 왜 예상 밖의 수, 기병이 필요해지는 거죠?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그렇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다른 주석들이 좀 풀어줍니다. 먼저 무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주석이 있어요. 이 무사, 즉 능취천하야. 이 무사 즉 능취천하야. 일삼음 없음으로 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엔 무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건 먼저 딱 못 받고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왜 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덕경 앞장 48장의 내용을 빌려오는 주석이 등장하는데요. 48장 내용이요? 네. 상장운, 기취천하자, 창이, 무사, 급기 유사, 우부족이 취천하야. 상장운 귀치천하자 상이무사 급기유사 우부족이 취천하야. 해석을 해보면 앞장 48장에서 말했듯이 천하를 얻는 것은 늘 일삼음 없음으로 하는 것이니 만약 일삼음이 있게 되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고, 이 정치국, 즉 부족이 취천하, 어이, 이 기 용병이야. 고 이정치국 즉 부족이 취천하 이 기용병야. 그러므로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해서 기이한 계책으로 군대를 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만으로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임시방편인 기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뭔지 다음 주석에서 도와 정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 중 하나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후이 도치국, 숭본 이식말, 이 정치국, 리피 이 공말, 본불립 이 말천, 민무소급. 후이 도치국, 숭본 이식말, 이 정치국, 리피 이 공말, 본불립 이 말천, 민무소급. 와, 이건 좀 긴데요. 해석하면 대저 도로 다스림은 근본을 숭상해서 말단을 그치게 하는 것, 숭번 이식말이고 정으로 다스림은 법을 세워서 말단을 다스리는 것, 리피 이 공말이다. 그러니 근본이 서지 않으면 말단이 천박해지고 백성에게 혜택이 미치는 바가 없다. 네. 이 숭본 이식말과 리피 이 공말의 대비가 확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문제, 즉 말단만 건드리는 방식이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뿌리는 그냥 놔두고 가지만 치는 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라는 임시방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석이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요. 고 필지어의 기용병야. 고 필지어의 기용병야. 그래서 반드시 기이한 계책으로 군대를 운용하는 데 이르게 된다. 결국 이 첫 부분의 핵심은 정만으로는 부족해서 기를 쓰게 되지만 진짜 천하를 얻는 길은 무사, 즉 억지로 함이 없는 무위에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심오하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노자는 그 이유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죠. 오 하이지 기련자 2차. 오하이지 기련자 2차. 내가 어찌 그렇다는 것을 아는가. 바로 이 무의자연의 도 때문이다.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위적인 조치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4가지 사례를 들기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네. 첫 번째 원인입니다. 텐사다 기회 얼 미미핀. 천하다 기회 얼 미미핀. 천하에 꺼리고 피해야 할 것 기회, 기위가 많으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진다. 여기서 기휘라는 건 아마 금지 조항이나 규제 같은 걸 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규제가 많아지면 질서가 잡혀야 할 텐데 왜 백성이 더 가난해진다고 할까요? 이건 좀 반직관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노자는 인위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활동이나 경제 순환 같은 것이 위축돼서 결국 가난으로 이어진다고 본 겁니다. 아주 예리하죠. 그렇군요. 두 번째 원인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민다이기 국가자혼. 민다이기 국가자혼. 백성에게 이론 기물이 많으면 국가가 더욱 혼란해진다. 이기라? 백성에게 이로운 도구 같은 건데 이게 많아지면 왜 국가가 혼란스러워질까요? 더 편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이기에 대한 주석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이기, 범소이 이기직이야. 민강즉 국가략. 이기 범소이 이기직이야. 민강즉 국가약. 이기란 무릇 자신을 이롭게 하는 모든 기물을 뜻하니 백성이 사적으로 강해지면 국가는 약해진다.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이나 힘을 키우는 수단, 이걸 의미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너무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는 오히려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경고 같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욕망 추구가 과도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원인은 인간의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다기교, 기물자기. 인다기교, 기물자기. 사람에게 기교, 즉 인위적인 지혜가 많아지면 기이한 것, 즉 사악한 일, 사사가 더욱 일어난다. 여기서 기교라는 건 순수한 지혜라기보다는 뭔가 잔꾀나 인위적인 기술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주석들이 이걸 더 풀어주는데요. 먼저 민다지혜, 즉 교기생. 민다지혜, 즉 교위생. 백성에게 인위적인 지혜가 많아지면 교묘함과 거짓, 교위가 생긴다. 그리고 이어서 교위생, 즉 사석이. 교위생, 즉 사사사기. 교묘함과 거짓이 생기면 사악한 일, 사사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굴려서 잔꾀를 부리면 결국 속임수나 나쁜 일로 이어지기가 쉽다. 이런 거군요. 이것도 참 일리가 있네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법령 그 자체에 대한 통찰입니다. 법령 자창, 도적, 다유. 법령 자창 도적다요. 법령이 더욱 드러날수록 도적이 많아진다. 창이 드러나다 밝혀지다는 뜻이니까 법령이 많아지고 명확해지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법이 엄격하고 명확해지면 범죄가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도둑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정말 역설적이네요. 정말 그렇죠. 법망이 촘촘해질수록 오히려 그것을 피하거나 어기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일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이 네 가지 현상, 즉 규제 강화, 사적 이익 추구 심화, 잔꾀 발달, 법령 강화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근본 원인을 하나의 종합 주석으로 꿰뚫어 보는데요. 이 주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시죠. 먼저 립정욕 이식 사야, 이 기용병. 립정 요기식 사야 이 기용병. 발음을 세워서 사악함을 그치게 하려 하지만 결국 기병이 사용되고, 이어서 다귀휘 욕 이지 빈자야야, 이 민미빈. 다기휘 욕 이지 빈자야야 이 민미빈. 꺼리는 것 규제를 많게 하여 가난을 그치게 하려 하지만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다음으로 다이기 욕 이 강국자야야, 이 국유혼약. 다이기 욕 이 강국자야야 이 국유혼약.
이로운 기물, 사적 이익 수단을 많게 하여 나라를 강하게 하려 하지만 나라는 더욱 혼란하고 약해진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딱 한마디로 진단합니다. 계사본이 치말. 계사본이 치말. 아, 나왔군요. 이 모두가 근본을 버리고 말단만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 진단이군요.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가지만 치려고 한다는 것? 사본이 치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위치차야. 고위치차야. 그러므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귀휘, 이기, 귀교, 법령 같은 이런 인위적인 수단들은 전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현상만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사본이 치말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정말 예리한 분석이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 노자는 그 해답을 이상적인 통치자, 성인의 방식에서 찾습니다. 드디어 해결책이 나오는군요. 네, 이제 그 해결책, 즉 무의의 통치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성인은 앞에서 지적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궁금합니다. 성인은 앞서 말한 네 가지 문제의 원인들을 정반대의 접근법으로 다룹니다. 성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고 성인은 워무이어 민자화. 고성인은 워무이여 민자화.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함이 없으면 무의,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고 자화. 이어서 워호정이민 자정. 호정이민자정. 내가 고요함, 정을 좋아하면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자정. 다음 워무사이민자부. 무사이민자부.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면 무사, 즉 억지로 간섭하지 않으면 백성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자부. 마지막으로 오육오육 어민즈박. 욕모욕이 민자박. 내가 욕심 없기를 바라면 무욕, 백성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자박. 여기서 박은 그 통나무처럼 꾸밈없고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순수한 상태. 와, 그러니까 리더가 나서서 뭘 막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위, 호정, 무사, 무욕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 백성들이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네요. 헉, 신기한데요? 그렇죠. 핵심은 바로 그 자아입니다. 저절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주석은 리더의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상지, 소욕, 민종지, 속야. 상지 소욕, 민종지 속야. 윗사람이 바라는 바를 백성은 빠르게 따른다.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백성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워지소욕, 위의무욕, 이민욕, 무무욕이자박, 야. 워지소욕, 유무욕, 이민욕, 무무욕, 이자박야.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직 욕심 없음 무욕이면 백성 또한 욕심을 버리고 저절로 소박해진다. 자박. 지도자가 먼저 욕심 없는 모습을 보이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순수해진다. 이런 의미네요. 네, 그리고 이 네 가지 성인의 방식, 즉 무의, 호정, 무사, 무욕이야말로 앞서 지적했던 그 근본을 버리고 말단만 다스리는 사본이치마를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다. 이것을 마지막 주석이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치사자 숭본이식말야. 사본이치말 말이야. 이 네 가지는 근본을 숭상하여 말단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아하, 드디어 나왔네요. 사본이치말의 완벽한 반대 개념, 숭본이식말. 그렇죠. 근본, 본을 바로 세우면 말단, 목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 이것이 노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해법이군요. 정확합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